눈 내린 초야의 약속. 강원도 산골 마을. 김서연은 21의 규수로 오늘 혼례를 올렸다. 신랑은 이웃 마을의 선비 박진아. 25의 그는 온화하고 학식이 깊었다. 혼례는 눈이 내리는 날 치러졌다. 눈 오는 날 혼례라니. 불길하지 않나? 친척들이 걱정했지만 날짜를 바꿀 수 없었다. 태기를 다시 하면 1년을 기다려야 했다. 괜찮습니다. 눈은 순수함의 상징이라 하지 않습니까? 진아는 웃으며 말했다.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눈 때문에 하객도 많지 않았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서연은 신방에서 진아를 기다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진아가 들어왔다. 부인. 오래 기다리셨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앉았다. 추우시겠소. 불을 더 지피겠소. 진아는 일어나 화롯불에 장작을 더했다. 고마워요. 첫날 밤인데. 긴장되시오? 네. 조금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진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하겠소. 서두르지 않을 테니. 서연은 미소 지었다. 당신. 참 좋은 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도련님, 도련님. 하인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진아는 밖으로 나갔다. 무슨 일이냐? 노부인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가? 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진아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미안하오. 어머니께 다녀와야겠소. 네, 빨리 다녀오세요. 금방 올 테니. 기다려 주시오. 진아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창가에서 진아를 바라봤다. 그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한 시즌이 지났다. 두 시즌이 지났다. 진아는 돌아오지 않았다. 서연은 걱정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새벽이 되었다. 여전히 진아는 오지 않았다. 서연은 하인을 불렀다. 진아 나리는 어떻게 되셨나요? 하인은 당황한 표를 지었다. 그게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련님이 집에 도착하지 않으셨답니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출발은 하셨는데 도착하지 않으셨대요. 그럼 어디 계신 거예요? 아마 눈보라에.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찾아야죠. 빨리. 마을 사람들이 나섰다. 눈 속을 뒤졌다. 하지만 진아는 없었다. 발자국도 흔적도 모두 눈에 덮여 사라졌다. 사흘이 지나도 찾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진아는 사라진 채였다. 서연은 매일 울었다. 혼례 첫날 밤 남편이 사라졌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가씨, 이제 포기하세요. 하녀가 위로했다. 아니에요. 그는 살아있어요. 느껴져요. 서연은 매일 눈 내리는 산을 바라봤다. 돌아와줘. 제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눈이 녹기 시작했다. 서연은 희망했다. 눈이 녹으면 혹시 그가 보일지도. 어느 날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 서연은 깼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서연은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진아가 서 있었다. 진아, 당신. 진아는 미소 지었다. 돌아왔소. 어디 있었어요? 길을 잃었소. 눈보라에. 서연은 진아를 끌어안았다. 걱정했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미안하오. 늦어서. 진아는 서연을 안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의 몸이 너무 차가웠다. 당신. 왜 이렇게 차가워요? 추운 곳에 오래 있어서 그렇소. 빨리 들어와요. 불을 지펴드릴게요.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불을 지폈다. 하지만 진아는 불 가까이 가지 않았다. 불 앞에 앉으세요. 아니요. 난 괜찮소. 하지만 그보다 그대가 보고 싶었소. 진아는 서연을 끌어안았다.
서연도 그를 안았다. 하지만 계속 이상함을 느꼈다. 차가운 체온, 들리지 않는 심장 소리.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괜찮소. 이제 그대와 함께니까. 다음 날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진아는 낮에 나오지 않았다. 햇빛이 눈부셔서요. 밤에 나가겠소. 진아는 항상 방에만 있었다. 음식도 먹지 않았다. 배가 안 고파요.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도련님이 이상해졌어. 맞아. 뭔가 달라. 서연도 느꼈다. 진아가 변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서연은 용기를 냈다. 당신, 정말 진아 맞아요? 진아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의심하는 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진아요. 당신 남편. 진아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눈처럼 차가운 손. 하지만 달라졌어요. 많이. 진아는 한참을 침묵했다. 고백할 게 있소. 뭐예요? 나는 죽었소. 서연은 숨이 멎었다. 뭐? 라고요?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소. 그리고 얼어 죽었소. 진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대가 너무 보고 싶었소. 첫날 밤도 못 보내고 떠나는 게 너무 억울했소. 그래서 돌아왔소. 봄이 와서 눈이 녹았을 때 내 몸도 녹아서 다시 살아난 거요. 서연은 울었다. 당신, 귀신이에요? 그렇소. 하지만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요. 진아는 서연을 안았다. 두렵소? 나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두렵지 않아요. 정말? 네. 당신이 돌아온 게 기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차가운 체온이었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그날부터 서연과 진아는 함께 살았다. 낮에는 따로, 밤에는 함께.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당신,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모르겠소. 아마 다음 겨울이 올 때까지? 그럼 다시 떠나야 해요? 그럴지도. 하지만 지금은 그대와 함께 있고 싶소. 두 사람은 매일 밤 함께 시간을 보냈다. 대화를 나누고 시를 읽고 서로를 느꼈다. 진아의 몸은 차가웠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오. 여름이 왔다. 진아는 점점 약해졌다. 더워서. 힘드오. 괜찮아요? 괜찮소. 그대가 있으니까. 가을이 왔다. 진아는 더욱 흐릿해졌다. 몸이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소. 싫어요. 가지 마세요. 미안하오. 첫눈이 내리던 날. 진아는 서연에게 말했다. 오늘 가야 할 것 같소. 아니에요. 제발. 그대 행복하게 사오. 당신 없이 어떻게. 진아는 서연을 마지막으로 안았다. 다시 만날 거요. 언젠가. 저승에서. 정말요? 약속하오. 진아는 눈 내리는 밖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눈송이가 되어 사라졌다. 서연은 울며 그를 불렀다. 진아, 진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 후 서연은 혼자 살았다. 재혼하지 않고 진아를 그리워하며 매년 겨울 첫눈이 내리면 서연은 밖으로 나가 기다렸다. 혹시 진아가 다시 올까 하고. 하지만 진아는 오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서연도 늙었다. 어느 겨울날 서연은 병들었다. 죽음이 다가왔다. 이제 당신을 만날 수 있겠네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눈이 내렸다. 서연은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에 누군가 있었다. 진아였다.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 당신, 오래 기다렸소. 진아는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이제 함께 갈 수 있소.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눈 속으로 걸어갔다. 다음 날 아침 하녀가 서연을 발견했다.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다. 함께 걸어간 발자국. 사람들은 말한다. 그 후로 매년 겨울 첫눈이 내리면 그 마을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고. 손잡고 걷는 부부. 남자는 차갑지만 여자는 따뜻하다고. 두 사람은 웃으며 걷는다. 영원히. 눈 내리는 밤마다. 이 이야기는 순조연간 강원도의 전설에서 유래했다. 눈보라에 사라진 신랑이 봄에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다. 지나는 첫날 밤도 보내지 못하고 죽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돌아왔다. 비록 귀신의 몸이었지만 그의 사랑은 진짜였다. 서연은 평생 진아를 기다렸다. 그리고 죽어서야 다시 만났다. 사랑은 이렇게 슬프지만 아름답다.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기다릴 수 있는가? 서책에 갇힌 연인. 전라도 나주의 유생 정윤성이 살았다. 26의 그는 과거를 준비하며 매일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었다. 혼인도 하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았다. 오직 책만이 그의 세계였다. 어느 날 윤성은 골동품 가게에서 낡은 책을 발견했다. 이 책은 그거 100년쯤 된 책입니다. 홍루몽이라는 중국 소설이죠. 읽어볼 만한가요? 글쎄요. 좀 이상한 책이긴 합니다. 이상하다니? 전 주인이 그러더군요. 밤에 읽으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윤성은 웃었다. 미신이겠죠. 얼마입니까? 싸게 드릴게요. 윤성은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윤성은 홍루몽을 펼쳤다. 글자는 아름답게 쓰여 있었다. 이야기도 재미있었다. 몇 장을 읽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책 여백에 작은 글씨로 뭔가 쓰여 있었다. 도와주세요. 윤성은 눈을 가늘게 떴다. 낙서인가? 다음 페이지에도 글씨가 있었다. 저를 꺼내주세요. 윤성은 소름이 돋았다. 이게 무슨... 계속 읽자 여백마다 글씨가 나타났다. 갇혀 있어요. 외로워요. 제발. 윤성은 책을 덮었다. 장난이겠지. 전 주인이 써놓은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23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 도와주세요. 여인은 울며 손을 뻗었다. 윤성은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이 책에 갇혀 있어요. 책에? 네. 100년째. 여인은 사라졌다. 윤성은 비명을 지르며 깼다. 다음 날 윤성은 다시 책을 펼쳤다. 여백의 글씨들을 자세히 읽었다. 내 이름은 소월입니다. 100년 전 저는 이 책을 사랑했습니다. 매일 밤 읽으며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책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저주를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를 꺼내주세요. 윤성은 혼란스러웠다. 책 속에 갇히다니. 말이 되나? 하지만 그날 밤 다시 꿈을 꾸었다. 소월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정말 저를 못 믿으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윤성은 당황했다. 어떻게 책 속에 갇힐 수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책을 읽다가 잠들었어요. 그리고 깨어나니 여기였어요. 소월은 주위를 돌아보았다. 책 속 세계예요. 글자들이 벽이 되고 이야기가 감옥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게 다요? 네. 하지만 소월은 망설였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면 이 책은 사라져요. 그리고 저도. 그럼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요? 아니요. 잠깐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한 시즌 정도. 그 후에는 다시 사라져요. 윤성은 고민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면 그녀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시즌 후에는 영원히 사라진다. 며칠 동안 윤성은 책을 읽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밤 소월이 꿈에 나타났다. 왜? 읽지 않으세요? 그대를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소. 하지만 저는 너무 외로워요. 소월은 울었다. 100년 동안 혼자였어요. 아무도 저를 꺼내주지 않았어요. 윤성은 가슴이 아팠다.
한시진이라도 밖 세상을 보고 싶어요. 하늘을, 바람을, 사람을. 알겠소. 읽어드리겠소. 정말요? 그렇소. 그대를 밖으로 모시겠소. 소월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밤 윤성은 책을 펼쳤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읽어나갔다. 이야기는 슬픈 사랑의 이야기였다. 두 연인이 사랑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는. 윤성은 눈물을 흘리며 읽었다.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소월. 나오시오. 윤성이 외쳤다. 책에서 빛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소월이 나타났다. 실체를 가진 모습으로. 밖이에요. 정말 밖이에요. 소월은 울며 웃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보았다. 달이 보여요. 별도. 윤성은 소월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한시진. 그게 다라고 했소? 네. 하지만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소월은 윤성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춤을 춰도 될까요? 소월이 물었다. 그럼요. 소월은 혼자 춤을 추기 시작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춤. 윤성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100년 동안 갇혀 있었다니. 반시즌이 지났다. 소월의 몸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벌써 시간이 아직 반시즌 남았소. 하지만 빨리 가고 있어요. 소월은 윤성에게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요? 저를 안아주세요. 윤성은 소월을 안았다. 따뜻했다. 진짜 사람처럼. 사실은 당신을 사랑했어요. 소월이 속삭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꿈에서 만난 그 순간부터 윤성도 고백했다. 나도 그대를 사랑했소.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짧지만 진한 입맞춤. 소월은 눈물을 흘렸다. 행복했어요. 정말. 그녀의 몸이 점점 투명해졌다. 안 돼. 가지 마시오. 미안해요. 저는 가야 해요. 소월은 빛이 되어 사라졌다. 윤성은 혼자 남았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책도 사라졌다. 다음 날부터 윤성은 변했다. 책을 읽지 않았다. 아니, 읽을 수 없었다. 소월 생각만 났다. 한시진. 너무 짧았다. 매일 밤 윤성은 소월을 그리워했다.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윤성은 결심했다. 소월을 찾아야 한다. 그는 서점과 골동품 가게를 뒤졌다. 혹시 비슷한 책이 있지 않을까? 혹시 소월이 다른 책에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1년이 지났다. 윤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책을 찾았다. 어느 날 한양의 한 서점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서상기라는 중국 희곡. 윤성은 직감했다. 이거다. 그날 밤 윤성은 책을 읽었다. 여백에 글씨가 있었다. 윤성. 윤성은 숨을 죽였다. 소월. 당신이요? 네. 저예요. 어떻게? 저도 몰라요. 사라졌다가 여기 왔어요. 다시 갇힌 거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덜 외로워요. 당신을 알게 됐으니까요. 윤성은 울었다. 나는 그대를 찾아 헤맸소. 알아요. 느껴졌어요. 다시 꺼내드리겠소. 하지만 또 사라질 텐데요. 상관없소. 한시진이라도 좋토. 그대를 보고 싶소. 윤성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마지막 페이지. 소월. 나오시오. 소월이 다시 나타났다. 윤성. 두 사람은 끌어안았다. 보고 싶었소. 저도요. 이번에도 한시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윤성이 물었다. 그대, 나와 함께 있고 싶소? 네. 하지만 불가능하잖아요.
방법이 있어. 무슨? 내가 그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는 거요. 소월은 놀랐다. 안 돼요. 그럼 당신도 갇혀요. 상관없소. 그대와 함께라면. 하지만 결정했소. 나는 그대 없이 못 살겠소. 윤성은 책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거꾸로. 뭐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읽으면 나도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소. 윤성은 계속 읽었다. 그의 몸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윤성. 괜찮소. 무섭지 않소. 윤성은 소월을 안았다.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소. 두 사람은 빛이 되었다. 그리고 책 속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하인이 윤성의 서재를 발견했다. 윤성은 없었다. 다만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서상기. 하인이 책을 펼쳤다. 여백에 글씨가 쓰여 있었다.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그리고 그 아래 두 사람의 이름. 정윤성, 소월. 그 책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다고 한다. 읽는 사람들은 말한다.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마치 누군가 함께 읽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가끔 여백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두 사람의 웃음. 그들은 행복하다. 책 속에서. 함께. 영원히. 이 이야기는 정조연간의 전설에서 유래했다. 책에 갇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지역에서 전해진다. 소월은 100년 동안 외로웠다. 하지만 윤성을 만났다. 윤성은 소월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자유를, 삶을. 그들은 함께 책 속에 갇혔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하다. 외로움보다 함께함이 낫다. 자유보다 사랑이 낫다.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은비녀의 맹세. 충청도 공주의 기생 월선이 살았다. 24세 그녀는 기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이었다. 시 한 수, 춤 한 자락이면 양반들이 넛을 잃었다. 하지만 월선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 월선아, 왜 손님들을 차갑게 대하니? 기방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제 마음이 가지 않아서요. 기생이 마음까지 팔면 어쩌니? 몸만 팔면 되는 거야. 월선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 사람이 올까? 어느 가을날 한선비가 기방에 들어왔다. 이름은 정아준. 26의 가난한 선비였다. 제가 월선을 뵐 수 있을까요? 하준은 부끄러워하며 물었다. 주인은 의아했다. 옷차림이 초라했다. 돈은 있나? 이것밖에. 하준은 얼마 안 되는 돈을 꺼냈다.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걸로는 월선을 부를 수 없어. 하준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월선이 나타났다. 괜찮아요. 제가 그분을 모시겠어요. 월선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월선은 하준에게 미소 지었다. 저를 따라오세요. 방에 들어가자 하준은 긴장했다. 사실 돈이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야기나 나눠요. 월선은 술을 따랐다. 왜 저를 보러 오셨어요? 당신이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하준은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직접 보니 소문보다 훨씬 더 아름답군요. 월선은 웃었다. 감사해요.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아니, 제 말은 얼굴이 아니라. 하준은 월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이요. 당신 눈빛이 아름다워요. 슬프면서도 강해요. 월선은 놀랐다. 이 사람은 다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몸만 봤다. 하지만 이 선비는 눈을 봤다. 당신은 특별하네요. 그런가요? 네.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제 눈을 보는 사람.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다. 시를 논하고 책을 이야기하고 삶에 대해 나눴다. 해가 뜰 무렵 하준이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또 오실 거예요? 오고 싶지만. 돈이. 월선은 하준의 손을 잡았다. 돈 없어도 와요. 제가 기다릴게요. 하준은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하준은 자주 기방에 왔다.
돈은 없었지만 월서는 개의치 않았다. 두 사람은 매일 밤 만났다. 대화를 나누고 시를 읽고 서로를 알아갔다. 한 달이 지나자 월서는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준도 같은 마음이었다. 월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느 날 밤 하준이 고백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월선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저는 기생이에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준은 월선을 안았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정말요? 그렇습니다. 가난해도 고생스러워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월선은 기쁨에 울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맹세를 했다. 하준은 품에서 은비녀를 꺼냈다. 이건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소중한 건데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의 증표로. 하준은 월선의 머리에 은비녀를 꽂았다. 깊숙이 단단히.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월선은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는 평생 함께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그리고 서로를 느꼈다. 하준은 월선을 안았고 월선은 그에게 몸을 맡겼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다음 날 아침 월선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머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피 냄새. 무슨 냄새지? 월선은 머리를 만져봤다. 은비녀가 꽂혀 있었다. 비녀에서 나는 건가? 하지만 비녀를 빼보려 했지만 빠지지 않았다. 왜 안 빠지지? 아무리 당겨도 소용없었다. 마치 머리에 박힌 것 같았다. 월선아, 괜찮니? 기방 주인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 냄새. 무슨 냄새? 피 냄새요. 안 나요? 주인은 코를 킁킁거렸다.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월선은 이상했다. 나만 맞는 건가? 하지만 냄새는 점점 강해졌다. 그날 밤 하준이 왔다. 월선, 괜찮습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월선은 은비녀 이야기를 했다. 빠지지 않고 피 냄새가 나요. 하준은 비녀를 살펴봤다. 이상하군요. 분명 평범한 은비녀인데. 당신은 냄새 안 나요? 아니요. 아무 냄새도. 월선은 불안했다. 혹시 이 비녀가 설마 저주받은 건 아니겠죠? 하준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쓰시던 건데 그럴 리가요. 하지만 그날 밤 월선은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나이든 여인. 분노한 표정으로. 네가 내 아들을 빼앗은 년이로구나. 누구세요? 나는 정하준의 어머니다. 여인은 월선에게 다가왔다. 내 아들이 기생 따위와 사랑에 빠지다니. 저희는 진심으로. 진심? 기생이 무슨 진심? 여인은 월선의 머리를 잡았다. 이 비녀는 저주다. 내 아들을 빼앗은 년에게 내리는. 안 돼요. 월선은 비명을 지르며 깼다. 다음 날 월선은 무당을 찾아갔다. 이 비녀. 저주받은 것 같아요. 무당은 비녀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이건 원한이 서린 물건이야. 원한? 이 비녀의 주인이 누군가를 원망하며 죽었어. 그 원한이 비녀에 남았지. 그럼 저는 비녀를 빼야 해. 안 그러면 서서히 죽을 거야. 하지만 안 빠져요. 강제로라도 빼야 해. 지금 당장. 무당은 비녀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비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상해. 왜 안 빠지지? 제발 빼주세요. 월선은 울며 빌었다. 무당은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주문을 외우고 구슬하고 힘으로 당기고. 하지만 비녀는 절대 빠지지 않았다. 미안해. 나도 방법을 모르겠어. 월선은 절망했다. 일주일 후 월선은 약해지기 시작했다. 밥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리고 피 냄새는 더욱 강해졌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느끼기 시작했다.
월선한테서.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맞아. 피 냄새 같아. 사람들은 월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하준만이 월선 곁을 지켰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원한을 몰랐습니다. 하준은 울었다. 사실 어머니는 제가 기생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저주를 남기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비녀는 제가 기생과 사랑하면 그 여인을 죽이는 저주. 월선은 웃었다. 알았어요. 괜찮아요. 괜찮다니요? 당신이 죽는데? 하지만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월선은 하준을 안았다.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보름 후 월선은 죽었다. 머리에는 여전히 은비녀가 꽂혀 있었다. 그리고 피 냄새가 진동했다. 하준은 미쳐버렸다. 내가 죽인 거야. 그는 월선의 무덤 앞에서 울었다. 미안해. 미안해. 며칠 후 하준도 죽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월선과 같은 무덤에 묻혔다. 장례를 치르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월선의 머리에서 은비녀가 저절로 빠졌다. 그리고 두 동강이 났다. 피 냄새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주가 풀린 거야. 두 사람이 함께 묻히니까 사랑이 저주를 이긴 거지. 그 후 그 무덤 앞에는 매년 봄이 되면 꽃이 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두 송이의 꽃, 서로를 향해 피는 꽃. 100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전설로 말한다. 은비녀의 저주라고. 사랑을 시기한 어머니의 원한이 만든 저주. 하지만 그 저주도 진정한 사랑은 막지 못했다. 월선과 하준은 죽어서도 함께 있다. 가끔 보름달 밤이면 그 무덤 근처에서 두 그림자가 보인다고 한다. 손을 잡고 걷는 그림자. 그들은 웃고 있다. 이제 저주도 신분도 아무것도 그들을 막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순조연간의 기록에서 유래했다. 은비녀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충청도 지역에 전해진다. 하준의 어머니는 아들이 기생과 사랑하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래서 저주를 걸었다. 하지만 저주는 사랑을 막지 못했다. 월선은 죽었지만 하준과 함께 묻혔다. 그리고 저주는 풀렸다. 사랑은 때로 대가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한다.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눈 내린 초야에서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는 봄이 오자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차가웠고 그 사랑은 이미 이승의 것이 아니었죠. 서책에 갇힌 여인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읽지 마시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책 속에 갇히지 않기를 바란 마지막 부탁이었죠. 그리고 은비녀의 맹세처럼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피를 부릅니다. 그녀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향기 속엔 끝내 지워지지 않은 그리움이 있었죠. 사랑은 이렇게 때로는 사람을 살리고 때로는 저주로 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사랑을 갈망했다는 점만은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따뜻한 봄의 사랑인가요? 아니면 눈처럼 차가운 사랑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기는 밤이야 단방.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밤에도 꼭 찾아와 주세요.